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다. 네, 한 일본 기업이 배포한 직원 교육용 자료에 이런 말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황당한데요. 이 기업이 일본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문서를 장기간에 걸쳐서 사내에서 교육용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참 수준이 낮습니다. 네.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다. 한국인은 짐승 같다. 조선인은 죽어야 한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위안부들이 사실은 호화로운 환경에서 일했다.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화가 나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네. 오늘 위안부 정기 수요 집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이런 소식 접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네. 이런 회사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기업에 다니고 있던 제일교포 직원이 참다 못해서 회사를 법원에 고발했는데요. 근데 그게 벌써 5년 전이라고 해요. 네. 5년간의 소송 끝에 오사카 지방법원이 제일교포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이런 뜻으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치졸한데요. 그러니까. 치졸함의 끝은 어디야? 정말 말을 잃게 하는 말들 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진짜 어이가 없는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장미방울이 떨어진다 우리를 지우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
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 때 정말 화가 나는 말로 좀 시작을 그러니까요. 해봤습니다. 네. 어이없기도 하고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뭐 저희가 이름을 좀 공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 대형 부동산 기업인 후지주택이란 기업인데요. 네네. 직원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문서들을 배포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주장하는 글을 수년 네. 동안이나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뿌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이런 걸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부동산 업체. 네. 역사와 별 의미가 상관이 없는데. 네. 보니까 아니 뭐 알릴 거면 제대로 알려야지. 그러니까. 네. 아니 한국인의 뭐 야생 동물에 비유하는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도 여과 없이 네, 싫기도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사 왜곡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왜 역사를 날조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한국인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좀 가만히나 있으면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그러니까. 네. 뭐 위안부가 많은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생활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받아보던 한 직원이 네. 제일교포 직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네. 제일교포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일단 회사가 뭐 제일교포 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좀 모욕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다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하니까 네. 참. 네. 아 어찌됐든 그 잘못된 역사 인식, 역사 교육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네. 아마 조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싸움에서도 지치기도 하고 네. 제일교포 직원이 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네. 일단 박수를 좀 보내고 싶네요. 그 네, 용기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벌써 주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7732번님께서 수영 민정듀어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안녕하신가요? 여기 서울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예년 같으면 지금쯤 야구 경기장이나 뭐 축구 경기장에서 인기 스타들 불러서 올스타 게임도 하고 관중들도 많이 모일 시기인데 네네. 여름인데도 뭔가 스톱된 기분입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지금 김 빠진 시즌이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지금 서울은 날씨가 꽤 화창한가 봐요. 그러니까. 부산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하늘만 봐서는 비가 안 오는 것 같다가 밖을 나가니까 부슬부슬 계속 흩날리는 비가. 지금 3일째 오나요? 네네. 그렇죠. 계속 지금 3일째 이런 날씨인 것 네, 같은데. 우산을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고 있으니 은근히 젖어들고 네.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네. 진짜로 날씨가 우중충한데 앞에 오프닝까지 뭐 그러니까 네. 더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노래도 사실 좀 잔잔한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다행히도 234번님께서는 오늘 선곡 잔잔하니 기분 오케이로 만들어주시네요. 오늘도 네. 열청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조금 기분이 다운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오케이에서 준비한 여러 또 코너들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2시간 동안 함께해요. 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신청곡도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샵 1057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앞서 뭐 역사 왜곡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오케이 청취자 여러분들 나라 사랑 테스트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아, 좋아요, 어떨까라는 좋아요, 생각이 좋아요. 드는데 네. 애국심 테스트 이런 거. 네, 네. 네.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태극기? 태극기? 네. 아, 집에 태극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어. 보니까 이틀 후가 또 제헌절이라서 맞아요. 태극기 개항해야 되는 날인데. 네네네. 아, 여러분들 집에 태극기 다들 갖고 계신가요? 네. 있으시죠? 있으실 거야. 그리고 날짜에 맞춰가지고 국경일마다 네네. 태극기 내걸고 계시는지 뭐 이런 얘기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하거든요. 또 뭐 교육이 빠질 수가 없고 네. 혹시나 이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일본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날렸을 때 네. 또 우리 오케이 가족들은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떤 좋은 말들을 해주고 있는지 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 태극기 제대로 그릴 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영 씨 잘 그릴 수 있어요? 아 그건 이제 확실하게 알죠. 그죠. 네. 왜냐면 사실 굉장히 좀 헷갈리긴 했었잖아요. 헷갈리긴 했는데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알아야 네, 되겠더라고. 네. 저도 아이들 때문에 네. 여러분들 태극기 잘 그릴 수 있는지 뭐 여러 음. 가지 이야기들,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OK 리서치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에게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거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 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머맨찹, 이벤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즈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샵 1057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앞으로 가라 깨우치기라 하나로 뭉쳐 승리하리라 대한건당 발세 다같이 모여 노래하리라 손에 손 잡고 함께하리라 대한연령 발세 그대여 우리 세계 중심이여 의심하지 말고 합심 바로 결심 내 가슴에 시동을 걸어 백고동 소리와 함께 울려 퍼져 RPM 파워 자기 절제하지 마 쭉쭉 나가 원 스텝 두 스텝 계속 밟아나가 다가 밖으로 앞으로 옆으로 새지 말고 지구 촌 세계로 국가무도 우리 민족이 제일 어깨동무로 바로 한나라 통일 내가 최고란네 어진 선비 왕비 이 몸에 뭐도 한국 여자가 제일 너의 열풍은 여기저기 퍼져 모두의 기쁨으로 내공이 커져 춤의 진수를 보였기를 맛부려 결국은 성공해서 망설이지 마라 네 모든 것을 던져 그 가슴을 불태운 너의 열정으로 더 뒤처지지 마라 내 세상이 기다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yeah. 뱃놀이 가세 노저 가세 어깨가 들썩 얼씨구 좋다 대한건당 만세 뱃놀이 가세 노저 가세 어깨가 들썩 지화자 좋다 대한연령 만세 인생이란 가끔은 복잡해 괜히 일도 안 되면은 답답해 너의 삶의 스케줄이 빡빡해 뒤에서 힘껏 밀어줄게 전진해 더 이상은 외도 네 능력밖에 궤도 아무리 그 누가 뭐라 말을 해도 버티는 게 힘이다 우리만의 제도 악으로 깡으로 그게 너의 태도 이 순간을 즐겨봐 오늘 하루만 모든 것을 잊어봐 Happy tonight 머리를 흔드는 너는 센세이션 음악은 우리들의 커뮤니케이션 강한 여자 늠름한 남자 원한다면 진짜 한 방에 가자 앞뒤 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손을 머리 위로 후회하지 마라 너의 전부를 걸어 그 가슴을 불태운 너의 열정으로 또다시 일어서라 내 미래가 기다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yeah. 앞으로 가라 깨우치기라 하나로 뭉쳐 승리하리라 대한건당 만세 다같이 모여 노래하리라 손에 손 잡고 함께하리라 대한연령 만세 아직은 아픔도 남아있기에 너무 힘든 게 현실이기에 부족하지만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 하늘을 향해 소리칠 거야 이제는 건 망설이지 마라 네 모든 것을 던져 그 가슴을 불태운 너의 열정으로 더 뒤처지지 마라 내 세상이 기다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yeah. 뱃놀이 가세 노저 가세 어깨가 들썩 얼씨구 좋다 대한건당 만세 뱃놀이 가세 노저 가세 어깨가 들썩 지화자 좋다 대한연령 만세 네, NRG의 대한거나 만세 들었습니다. 네,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받아보고 있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 댁에 음. 태극기가
있으신가요? 라고 네. 여쭤봤고 또 태극기 그릴 줄 아세요? 네, 여쭤봤는데 네. 생각보다 태극기 많이들 갖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태극기 안에 그 건곤 감리, 네네. 리감, 예, 이런 것도 다 아시고. 그리고 예. 태극기 개항하고 있는 모습 사진들도 올려주시고. 네. 저희 그 앞서 오프닝에서 제일교포 직원의 얘기를 해드렸더니 234번님께서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그분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하시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3159번님께서 똑띠단지 안녕하세요. 우리 작은 딸은 국경일 눈 뜨면 태극기 달았냐고 확인하기에 꼭 제가 일찍 개항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자양강장제 팀들 나눠 드세요. 아, 맞아요. 오늘, 네네. 오늘 저희 KNN 라디오 앞으로 네. 자양강장제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어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히 잘 네. 마시고 또 힘내서 네. OK 가족 여러분들과 또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저 못 먹었죠? 저도 보기만 아직 했네. 저는 아껴두고 있어요. 끝나고 마시려고. 아니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가족들끼리 여기 독도인가? 독도 대한민국 땅 이렇게 하면서 네. 예, 이렇게 가족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국기 개항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애국심이 정말 갑이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제헌절인데 비가 안 와야지 또 개항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이왕이면 좀 날씨가 도와줬으면 좋겠네. 일단은 보니까 내일과 모레는 지금 비 예보가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주말부터 다음 주 비 예보가 좀 많더라고요. 한동안은 비가 계속 오락가락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350번님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네요. 저희 집도 태극기는 있습니다 하시면서 네. 저희에게 안 보고 그릴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저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저도요. 네. 제가 그 이제 7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네. 아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네. 알려면 제가 똑바로 알아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덕분에 제가 공부를 좀 했죠. 저도 사실 아이들 때문에 태극기를 제대로 그려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 네. 그 한글날 전후로 항상 뭐 나라사랑 이런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네네. 저희 딸아이가 매해 그 대회에 출전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태극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지만 그렇지. 네, 그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집에서 태극기 그리는 연습들도 많이 하고 네네. 그러다가 그림을 이제 너무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그림에 도전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네네. 작년에는 글짓기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나름 그 애국심을 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들을 잘 지었는지 상도 네. 받았어요. 오, 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랑하는 거예요. 네, 애국심이 남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네. 저도 좀 잘 키워가지고 네. 글짓기 대회에서 상좀 받게끔 해야 되겠다. 네.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아이들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똑바른 역사 인식들을 좀 심어줘야 네. 이것이 결국에는 나라의 힘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일본에서 엉뚱한 말 했을 때 확실하게 좀 대응도 할 수 있고 네. 우리 자신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어른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역으로 가르쳐주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네. 아이들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하는 단계고 네. 우리는 배웠던 것을 조금씩 잊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7732번님이 사실 저희 가족은 개인이 쓰는 문구류나 방에 취미용으로 놔둔 전자 키보드까지 다 외제가 많지만 큰 가전제품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회사 거랍니다. 사실 예전에는 네. 일제 저희들이 무의식적으로 워낙 이제 제품이 좋았으니까 일제 찬양까지 좀 했었잖아요. 괜히 일본 제품이라고 하면 네. 좀 더 튼튼할 것 같고 좀 더 잘 만들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럼요. 예, 일본 가전제품 회사들 다 망하진 않았지만 네. 옛 명성 뭐 다 갔죠 이제 그 그렇죠. 명성은. 네. 예. 오히려 뭐 삼성 뭐 이런 이제 S 기업, L 기업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도 뭐, 네, 다 우리나라 제품들로. 네, 네, 맞아요. 네, 워낙 저희도 성능 좋은 마찬가지고.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사실 이것도 굉장한 애국심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그리고 7732번님이 보태셔서 저희 가족은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선거 때마다 올바른 후보를 계속 뽑아오고 각종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네. 하셨어요. 이게 진짜 뭐 또 하나의 애국이지. 늘 우리가 네.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그 권리 한 표 행사를 해야 네. 또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음. 갈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각종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계신다는데 이것도 큰 애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3927번님, 똑띠단디 꾸물꾸물한 오후에 출첵합니다. 어제 약속이 있어서 놀다가 늦게 출첵을 했는데 오늘은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네. 네, 빨리 하셨네요. 태극기 당연히 있고요. 그릴 줄도 알고요. 그리고 애국가도 사절까지 알고 쓸 줄도 압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셨는데 그래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애국가 사절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까먹었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 군대 있을 때 네. 확실하게 배우거든요. 사절까지 어. 그거를 그 또 시험처럼 봐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사절까지 부를 이유가 그러니까 사절까지 부르는 그 기회가 기- 잘 없어요. 없죠. 네네. 좀 약간 예 고해성사를 하자면 저는 좀 예 가물가물한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안 불러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중에 한번 읍조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애국가 사절까지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애국가 1절은 그래도 정확하게 다들 아시겠죠. 근데 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때 어렸을 때 배웠던 애국가랑 네. 나중에 좀 바뀌었잖아요. 문구가 좀 바뀌었어 네네, 단어들이. 맞아요. 예. 애국가는 그대로인데 국민의례 할 때 국기에 대한 예, 국민의 예, 그 그것도, 문구가 예, 바뀌어서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한 번씩 헷갈렸었거든요. 저희는 공식 행사 같은 거 진행을 하다 보면 네네. 국민의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배워왔던 그 애국이라는 개념과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애국이라는 개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죠.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도 외웠었잖아요. 그러네. 이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가 또 나오네요. 네, 진짜 없나? 없어졌나? 없어요.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거를 네. 워낙 그때 달달달 외웠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도 어느 정도 앞부분까지는 외워지거든요. 우리 때 6시인가 되면 네. 가만히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도 초등학교 때도 학교 들어갈 때 네. 정면에 국기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 하고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너무 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해서 조금 바뀐 바뀐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표현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저희 세대가 또 어떤 세대였는지가 드러나네요. 네. 어쨌든 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애국심이 아주 충만하신 분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저희 오늘 1부 마지막으로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던 일 잠깐 멈추어봐요. 이 노래 들어요. 행복을 주는 노래랍니다. 지금부터 합니다. 조심하세요. 이 노래 은근 중독성 있어요. 듣다가 보면 어느새 입에 맴돌게 됩니다. 노랫말이 없다 해도 멜로디 좋아 기분이 좋아 행복해져요. 아니 말고 괴로운 일은 잊어버려요. 못 잊겠다고요. 나이가 들면 생일도 가끔 생각 안 날 거예요. 하나만 기억해. 하던 일 잠깐 멈추어봐요.
지쳤나요 재밌었나요 다시 또 들어요 행복을 주는 노래랍니다 아직도 합니다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순서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비가 오잖아요. 네네.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좀 축 처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네. 좀 으쌰으쌰 마음속에 좀 컨트롤 하면서 오고 네. 있습니다. 기분 전환할 때 어떻게 좀 해요? 저는 좀 재밌는 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음. 맛있는 걸 좀 먹으면은 기분이 좀 1차원적으로 어, 잠깐은 아니,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뉴스가 좀 기분 좋은 뉴스가 많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라는 기대를 또 가져보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20대 엄마가요, 1살배기 아들을 태운 채 시속 194km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낸 아이 엄마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목숨을 건졌으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애꿎은 아이만 희생된 건데요. 아이고, 네. 이 여성은 제한 속도 70km 구간에서 시속 194km로 속도를 달리다가 우회전하던 다른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 카시트에 있던 1살 아들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대로 숨졌다고 합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들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또 남편과 휴대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남편이 여성의 차를 뒤쫓으면서 속도를 줄이라고 전화로 여러 번 말했다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참. 진짜. 이게 양육권 문제 논의할 정도면 좀 아이에 대한 사랑은 좀 어느 정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을 벌여서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뭔가가 이제 결론이 안 났었고 네. 화가 되게 치밀어 올랐었던 것 같은데. 뒤에서 네, 계속 네. 속도 줄이라고 하는 얘기에 반발심으로 아마 그러니까. 속도를 더 낸 것 같고요. 예. 할 말이 없네. 아니 그쵸. 근데 네. 간혹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모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막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진짜 부모 그 엄마의 마음은 전혀 읽혀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예. 또 하필 또 창문을 열고 있어서 차량 네.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고 아이고. 하니까 네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234번님도 아유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진짜 부모라는 게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때 모든 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없게 만드는 뉴스 말고 다른 뉴스 없어요? 네. 뉴스 두 번째. 예. 네, 주한미군 사령부가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미군 장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이 마련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모든 부대원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미군은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또 공중 화장실이니 또 식당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침을 뱉지 말고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면서
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악수하거나 노래, 고성 등 비말이 옮겨질 행동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 경고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또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지난 4일이었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해서 비판이 일자 재발 방지 대책에서 지침 준수를 권고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 권고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어서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것들 항상 지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약간은 황당했는데 음. 제가 이 당시에 해운대에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동기 수진이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네.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시민들을 향해서 폭죽을 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네.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막 계속 웅성거리다가 음. 저도 무서워서 빨리 집에 갔던 그날이었는데 네네. 이게 너무 당연한 수칙들인데 이것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약간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이 빚어졌죠. 네네. 네. 음. 그런데 글쎄요. 일단 주한미군 사령부가 어찌됐든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았는데 이것들이 잘 지켜질지 그러니까요. 예, 좀 의문이 드네요. 네. 네네. 지금 뭐 미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해수욕장 이용하실 때 지금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내 문자 계속 받으시잖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제발 좀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는 길조로 여겨지는 흰색의 이 동물이 발견돼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주택가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요, 흰색의 이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동물 하면 갈색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흰색 모습의 이 동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발견한 김모 씨는 최근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 새가 새로운 희망과 또 행운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동물은 얼굴이 동그랗고 부리는 짧고 단단해서 곡식을 쪼아 먹기에 알맞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대표적인 텃새라고 합니다. 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참새, 2번 김다롬. 네. 왜? 왜? 제 별명이 아, 그래요? 정답이어서 아, 진짜요? 네, 이 왜요? 보기에 부담감이 이렇게까지 발현이 된 줄을. 왜? 제가 약간 좀 얼굴이 좀 동그랗고 입술이 좀 작고 이래가지고 네. 이런 별명을 항상 그렇구나. 불렸었어요. 네네. 이렇게 그래요? 또 힌트를 드립니다. 네. 어. 자, 여러분들 그 마음에 드는 보기 고르지 마시고요. 정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방앗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흰색 이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사진으로만 그렇죠. 봤는데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희망과 행운을 가져다 줘요. 네네. 길조로 오. 여겨지는군요. 그렇구나. 예. 또 새롭게 한 가지 알았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뷰티풀 라이프. It's a beautiful life,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소녀시 같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만남이 언젠가 나를 만나 잠 못 드는 새벽밤에 나의 말벗이 돼주길 바랬던 그 바람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미워지기 시작해. 오랫동안 내 자신이 싫어져 실없이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싫었어 바다도 메마른 파도도 안 쉬는 잔잔한 바람만 부는 맘속의 무윈도우 점점 좁혀드는 내 맘속의 주윈도우 누군지 모르는 난 지워지고 있을 때 언젠가냐 내 얘기도 들어주겠니 듣고 싶고 울고 있고 네 맘을 조금 알아 It's a beautiful life,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안아주지 않아 감싸주지 않아 날 받아주지 않아 저 별들을 보면 나쁜 세상과의 작별을 시도해봤어 기도해봤어 아픈 그들을 보면 내 자신을 위로해봐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아 삶의 선택에 나는 그 사실을 알아 선택의 기쁨을 선택의 지금을 기쁨을 택한 내 선택의 믿음 이제 이 순간부터 모든 게 아름다워 아픔을 이겨낸 내 자신이 고마워 It's a beautiful life 혼자가 아니야 내 얘기도 들어주겠니 듣고 싶고 울고 있고 네 맘을 조금 알아 It's a beautiful life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If you should ever feel that you're falling I will never let you down Love is in the air and it's calling out your name 삶을 선택해 Yeah, 삶을 선택해 살아 숨쉴래 It's a beautiful life 삶을 선택해 삶을 선택해 살아 숨쉴래 Yeah, it's a beautiful life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네, 드렁큰 타이거의 뷰티풀 라이프 들었습니다. 네, 앞서 흰색 이 동물 네. 길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앵스타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1번 참새였습니다. 네. 네. 아, 사진 보니까 이거 참새가 아니라 꼭 그 앵무새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네. 그렇죠. 네. 한 쌍이 이렇게 날아다녔다고. 네. 3927번님이 정답은 일단 참새고요. 보기 김다롬에서 빵 터졌네요. 네. 김다롬 아나운서님 별명이 참새신가 봐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셨나? 말이 많아서 하시면서 네, 흰 참새 한 번도 못 보셨는데 신기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 참새 보기 좀 쉽지 저는 저 최근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참새를 예전만큼 그렇게 쉽게 네네, 볼 수는 맞아요. 없는 동물인 것 같아. 네. 비둘기는 꽤 많이 너무 보이는데. 많죠. 아, 비둘기는 너무 살이 쪄가지고 징그럽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참새는 저는 최근에 그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거에 좀 굉장히 깜짝깜짝 잘 놀라는데 네네. 너무 귀여워서 별로 안 놀라게 되더라고요. 네. 참새는 귀엽더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새를 또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 근데 분들 새가 좀 많던데. 무섭지 않나요? 그래요? 네, 저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네. 김다롬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안 무서워하는데 제 정말 그 단짝 친구 중 한 명이 새를 너무 무서워해서 그 새 가지고 놀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장난치느라 항상 그 저희 뭐 영상 시청하는 PMP 같은 거에 네. 새 영상을 담아서 항상 아이고. 놀래켰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 새 됐네. 6212번님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다 보니까 시끄럽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참새들이더라고요. 아. 신선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라고 그래요. 하셨고. 짹짹하는 소리. 6793번님 참새는 짹짹짹이죠. 우리 손녀랑 너무 닮아서 귀엽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흰 참새가 발견돼서 길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350번님이 희망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아유, 안타까운 네. 뉴스 중에서 반가운 희망적인 뉴스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희망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예. 네. 만약에 흰색 참새 보시면 예. 더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3159번님이 다롬씨 앵하 하시면서
문제 보기가 스트레스였네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셨어요. 어제 봐요. 저희가 왜 이제 막 보기를 내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다롬 아나운서가 집에 가면서 더 분발해야겠다고 네.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많이 이제 높아져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조금 스트레스 있는데 계속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네. 기대할게요. 또 발전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정부의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물 관련 계획은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연계성 또 일관성, 상호 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 관계자는 물이 부족한 부산은 대부분 먹는 물을 강에 의존하고 있지만 낙동강 하류 지역은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서 물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또 새로운 물관리의 기본 개념을 세우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인천에서도 이 수돗물 때문에 아주 난리죠. 그랬었죠. 최근에 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원인 모를 유충까지 발견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대로 된 로드맵을 세웠다고 하니까 안전한 물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낙동강 하면 그런 말들 하잖아요. 부산 경남의 젖줄이다. 네. 예, 이런 말들 많이 네. 하는데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그것도 수돗물 네. 상당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저희가 그 물은 생명입니다. 이런 문구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사실 요즘 보면 수돗물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 그냥 드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신 것 같던데요. 그죠? 네. 네. 한때 수돗물 먹기 운동도 했었어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신을 갖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부산시가 지자체 중에서 뭐 최초로 이렇게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하니까 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계획에 맞게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잘 실천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는 생수 먹는데 생수 비용이 만만치 그렇죠. 않아요, 네. 진짜. 저희도 생수를 먹는데 네. 사실 그 어르신들은 보면은 그냥 수돗물 끓여서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네. 이게 사실 그 수돗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수도관이라든지 배관의 그래서, 문제들이 그렇죠.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퀴즈가 있는 뉴스죠. 네, 미국에서 50대 남성이 먹을 것을 찾아 집 안으로 침입한 거대한 이것과 싸워서 물리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새벽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냉장고와 찬장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짙은 갈색에 200kg이 넘어 보였는데요. 남성은 자고 있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면서 이것을 차고 쪽으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귀와 턱 그리고 오른쪽 어깨와 등에 상처가 나긴 했지만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동물은 육상 최대의 식육류입니다. 귀여운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우 사나운 동물이죠. 단군 신화에서는 인내심이 강한 동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시죠. 네, 1번 호랑이, 2번 곰.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잠시 후 3부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동물이 집안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훔쳐먹고 있다? 이거 뭐 만화 영화에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네요, 진짜. 냉장고를 또 열고. 와, 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아이 다치면 큰일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네. 또 바깥쪽으로 잘 유인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음. 그 애들 보니까 이제 요 동물을 형상화한 푸 있잖아요. 푸. 네네. 그렇죠. 네. 요거 보고 되게 귀엽게들 생각을 하는데 실상 되게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 사람을 찢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의 뉴스 정리하는 1분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가볼게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학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는데요.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4, 홍 부총리는 3, 14일 방송에 출연해서 2, 공급대책 일환으로 1, 필요한 경우에 그만. 전제하에 네. 마무리를 마지막까지 못했어요.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1분 뉴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퀴즈 나갔더니 3159번님이 네. 코로나 때문에 점점 이게 되어 가신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요즘에 그렇죠. 애들 다 살쪄가지고 보면 귀여운데 너 살쪘지? 그러면은 네. 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7842번님, 이 동물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약이 하나 있죠. 그렇죠. 간, 네. 간약, 피로 회복제. 네, 그런 것도 막 올려주시고 지금 재밌는 정답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김다롬 아나운서 보내주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퀴즈 두 문제 나갔더니 지금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잠시 후 3부에 저희가 5시 되면 3부에 발표를 할 거고요. 네. 오늘 3, 4부에서는 이민주 변호사가 또 여러분들 법률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3, 네. 4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새싹 문자인데 네. 6090번님께서 네. 제 옆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이 동물이 음식을 훔치고 있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해줘야죠. 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네. 논산에서 듣고 계신데요. 논산에서 듣고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제 직장에 근무 중인 부산이 고향인 동생을 위해서 네. 퀴즈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보니까 지금 1425번님도 행복한 오케이 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 네. 저희 사실 오늘 날씨 때문인지 조금 기운이 빠지는 듯한 그런 수요일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문자 하나하나에 또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저희들에게는 선물 같은 분들이세요. 아, 네. 그 표현 좋네요. 네. 왜 나는 그런 표현들이 안 나오지? 다음- 선물 같은 분들. 네, 다음 노래 제목이 그거라서. 네. 유엔의 선물 저희 2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너무도 부족한 사랑 그댈 지키고 싶은 내 맘 항상 잊지 말아요. 그대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미웠죠. 비내리는 창가에 서서 가득히 너를 안고 말하고 싶어. 다시 태어나 너를 사랑해도 그때도 날 만나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3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3부로 넘어오는 사이 두 번째 퀴즈 정답 곰 맞춰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근데 네. 사실 좀 놀랍긴 하잖아요. 곰이 내려와서 냉장고를 열었다는 사실이. 네네. 3927번님도 어떻게 하면 곰이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 수 있을까요? 신기하긴 하네요. 네. 많이 안 다쳤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3301번님께서는 저희 아들이 살고 있는 태백 장성에는 밤 11시쯤 되면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온답니다. 맞아요. 하셨어요. 저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네. 멧돼지 때문에 진짜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농작물도 피해를 네, 네. 많이 보시고 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예. 천적이 없으니까 멧돼지는.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것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네. 한 번은 새벽에 잠깐 이슬비가 내려서 정말 좋은 날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살고 있던 집 마당에 풀밭에 사슴이 내려와서 오. 꽃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어머. 야, 이게 파라다이스구나. 아파트에만 살다가. 아니 근데 우리가 왜 흔히 사슴, 눈망울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네. 사슴도 꽤 크니까 네. 가까이서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아니 있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진짜 그 드는데요. 말씀이 맞는 게 우리 보통 네. 동물원들 가면 네. 사슴 좀 작은 거 보잖아요. 네네. 그 대륙이 커서 그런지 오. 사슴도 커. 그러니까 무서울 것도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사슴을 처음 봤어요. 네. 네. 5139번님이 정답 곰입니다. 귀엽지만 무서운. 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곰이 진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곰들이 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근데 현실의 곰은 그렇게 꼭 귀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네, 예. 6212번님이 아버지가 그래도 지혜롭게 잘한 것 같다고. 네, 많은 분들 정답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남겨주셨는데요. 네.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네, 1번 퀴즈 정답 참새 6793번님께 드리고요. 두 번째 퀴즈 정답 곰. 앞서 그 부산이 고향인 직장 네. 동생을 위해서 퀴즈 참여한다는 분 네. 6090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야, 오랜만에 마트 나오니까 사람 진짜 많네. 진짜 많다, 진짜 많어. 야, 저기 세일한다, 세일. 어디? 세일. 에이, 저거 지난주에 왔을 때도 저 가격이었어. 아니야. 아, 저거 그래? 세일 아니야. 항상 저 가격인 것 같아. 그렇구나. 아, 진짜 사람 많네. 세일하는 품목도 많고. 자기야, 저기 우유. 1+1. 아, 1+1. 1+1. 이거 닫는다. 담아. 그래. 우유는 담어, 아들. 알았어. 담어. 야, 나는 왠지 1+1 이런 거 아니면 사기 싫더라. 맞아. 좀 그런 기분이 거 있어. 좀 그치? 그래. 그치. 왠지 딱 하나만 사면 뭔가 손해 보는 기분. 그러니까. 이런 거 든단 말이야. 맞아. 나도 뭔가 하나 안 붙여주면 괜히 서운하고 그러더라고. 자, 뭐 없나? 저기. 왜? 저기 수박 그래. 우리 수박 안 먹은 좀 됐어. 여름에는 수박을 좀 먹어줘야지. 아니 수박 얼마인지 그거 말고 바로 옆에 뭐. 방울토마토 2팩에 8,000원. 이거 당장 사자. 당장. 아니 자기 방울토마토 안 먹잖아. 아니 그렇긴 안 한데 좋아하잖아. 아니 다른 건 전부 한 팩씩밖에 안 팔잖아. 근데 저건 1+1 2팩에 8,000원이니까 한 팩이 4,000원. 됐어. 먹지도 않을 아이, 거면서. 싼 김에 먹어보자. 그러다가 괜히 상해서 버려. 하지마. 어차피 저거 다 상술이야. 그냥 내려놔. 아이, 좀 먹는 거 가지고. 내려놓으라고. 어? 아유, 알았어. 그러면 뭐 내가 좀 먹지 뭐. 알았어. 그래. 방울토마토까지 오케이. 먹어보자. 오케이. 알았어. 야, 그나저나 이거 마트 한 바퀴밖에 안 돌아왔는데 뭘 샀다고 이렇게 카트 다 찼어? 그러니까 원래 장 보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그래. 어쨌든 우리 이제 계산하러 가자. 어머, 보니까 영훈이 올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야 돼. 잠깐. 왜? 아니 대박이야 진짜. 대박. 뭐가? 껌이 2+1 두 개 사면 하나가 공짜야. 여보, 이것도 넣자. 자기 껌 안 씹잖아. 왜 아니, 그래 진짜 2+1, 오늘따라. 아니 2+1. 턱 아프다고 껌도 안 씹는 사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진짜. 아니 그래도 사놓으면 다 쓸 때가 있지. 진짜 왜 이러세요 정말. 다 쉽게 돼 있어 언젠가는. 됐어. 이러지 마. 아니 근데 말라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알뜰한 살림을 사는 방법이지. 진짜. 잠깐만. 왜 이거 왜? AAA 건전지 1+1. 야, 이것도 무조건 다 쓰게 돼 있어. 일단 진짜. 이것까지 결제, 오케이? No, 나도 아니, 왜? 아니야. 1+1. 이 많은 거 누가 다 들고 갈 거야. 진짜 그만. 아니 이거 사야 된다니까. 그만 좀 사라고 줘. 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걸요. 네. 1+1 저 아니면 그래요. 2+1. 네, 일단 사고 봐야죠. 네. 진짜 네. 그냥 이렇게 하나만 파는 제품만 있으면 네. 전 잘 안 사지더라고.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네. 1+1이 훨씬 싼 것 같고. 아니 근데 네. 뭐 사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면 괜찮은데 1+1까지도 그나마 좀 괜찮다 쳐도요. 네, 저는 네. 2+1인 경우들 있잖아요. 3개까지 필요 없는데 굳이 그냥 하나만 사면 되는데 돈을 더 보태가지고 꼭 2개를 사는 네. 그 심리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조금 많을 수도 있죠. 네. 근데 1+1 말고 그 하나의 상품에다가 네. 다른 종류의 행사 상품을 끼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것도 꼭 사게 되대. 아니 지금 보니까 정수영 씨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아니 정말 제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아니 진짜 마트에서 진짜 그 1+1, 2+1을 네. 발견한 그 순간 같아요. 네네. 진짜 희열을 느끼죠.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괜히 쓸데없이 돈 쓰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사자는 게 김옥희의 입장이고요. 네, 아니다. 언젠가는 쓸 건데 이왕이면 1+1, 2+1 할 때 싸게 사자 하는 게 정호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실까요? 여러분들은 김옥희 같으실까요? 아니면 정호 같으실까요?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 상술이라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알뜰 쇼핑이라고 느끼시는지 네, 네.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네. 1+1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먹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유통기한이 유통기한 짧잖아요. 짧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죠. 그러니까. 어. 욕심 부려가지고 1+1, 2+1 샀다가 결국 다 못 먹고 아니면 네. 상해서 이렇게 버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통기한 지키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고요. 네. 아이들은 특히나 유통기한이 좀 그치. 지나고 나면 네. 먹이는 게 조심스러워서 네. 어른들은 괜찮아 이러고 뭐 한 며칠 정도까지는 네. 그리고 보통 그게 유통기한이라는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효기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제가 아니라 내 신랑을 먹이죠. 저는 자취 생활을 한 10년간 하니까 네. 유통기한을 믿지 않거든요. 오. 제 속을 믿어요. 네, 제 뱃속을 믿거든요. 먹고 탈이 나면 네, 이것이 상한 유통기한이 거고. 지나면 상한 것이고. 먹어도 괜찮으면 유통기한 뭐 무시하고. 아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알뜰 쇼핑을 하기 위해서 1+1, 2+1을 보고 저돌적으로 네, 달려가시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마트 가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소비를 하시는지 김옥기처럼 꼭 필요한 것들만 괜히 1+1, 2+1에 현혹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시는 편인지 아니면 정호우처럼 1+1, 2+1은 일단 사고 보자. 그래야지 그냥 하나만 사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은 버려둬 염려한 만큼 비례해서 일이 더 잘 되는 것 아냐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고민들 모두 문제 없던 일 답이 있어 잘 될 거야 조금 느리게 산다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냐 너무나 빠르게 달라져가는 세상에 지친 우리에게 남보다 앞서 간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냐 힘든 자리 지키기 위해 쫓기는 마음일 테니까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은 버려둬 염려한 만큼 비례해서 일이 더 잘 되는 것 아냐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고민들 모두 문제 없는 일 답이 있어 한 걸음만 위에서 봐봐 다 잘 될 거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해봐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은 버려둬 염려한 만큼 비례해서 일이 더 잘 되는 것 아냐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고민들 모두 문제 없는 일 답이 있어 한 걸음만 위에서 봐봐 넌 잘 될 거야 너도 잘 될 거야 그늘진 너의 마음을 펴 한번만 있어봐 굳어진 너의 얼굴을 펴
앞서 5868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여행 네. 스케치에 다 잘 될 거야 들었습니다. 네. 9422번님께서 김옥희 의견에 동의합니다. 1+1이나 더물어주는 물품 당연히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데 결론은 손해보게 마련입니다. 기간 넘겨버리게 되고 그게 과소비의 지름길이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네. 네. 6212번님도 집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또 많이 사면 많이 먹게 돼서 김옥기처럼 하신다고요. 네네. 많이 사면 많이 먹게 돼서 네. 그렇구나. 음. 근데 7841번님이 네. 그거 아세요? 카트 크기의 비밀.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네. 카트 크기도 줄어드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카트가 작아지면 네. 적게 사도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봤거든요. 뭐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뭐 영업 비밀 이런 네, 거. 네, 네. 거기에 카트 크기가 있던데 음. 카트 크기가 사실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장을 볼 때 네, 네. 지나치게 좀 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이유가 네. 카트를 꽉꽉 채워놓지 않으면 왠지 뭐 사야 될 걸 안 샀을 것 같은 네, 네, 네. 그리고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 별로 안 샀네?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약간 충동 구매 이런 것들도 조금 부추기는 그런 게 있다고 그게 하나의 영업 비밀이라는 그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마트 카트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가 좀 커졌다가 이러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7841번님도 1+1에 너무 충동 구매인 것 같네요. 예전에 와이프가 할 말이 생각나네요. 한 말이 네. 남편도 1+1 있었으면 제가 그때 피곤해 도와주지 않아서 네. 그런 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예. 3231번님, 저는 당연히 김옥희죠. 네, 무조건 싸다고 능사는 아니라는데요. 네. 네. 참고로 저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모아뒀다가 사우나로 가져가서 그걸로 몸에 칠하는 걸로 활용한답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 또 한동안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왜? 수질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로요? 네네. 근데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여자분들은 그 대중 목욕탕 이런 데 가면 네. 진짜 다양한 것들을 갖고 오세요. 그렇다면서요? 네, 뭐 요구르트는 거의 기본이고요. 우유나 네.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 뭐 꿀 이런 것들 그리고 팩하세요, 팩? 네. 그래요? 꿀로 팩도 하시고 다양하게 팩을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고 네, 뭐 네. 오일을 직접 갈아서 하시기도 하고 네, 진짜 다양한 것들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거 이제 헹궈댈 때 보면 네. 진짜 물들 보고 그렇겠지. 있으면 네, 약간 수질 오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그런 문구들도 좀 붙어 있긴 하거든요. 네. 남탕은 안 그렇거든요. 남탕은 목욕탕에서 비치해둔 샴푸 하나면 네. 그걸로 몸까지 다 해결하니까. 참 신기하죠. 네. 네. 5883번님께서 어차피 쓰는 거 다 똑같은데 1+1 할 때 사야죠. 여기에다가 통신사 할인 이런 거 받으면 진짜 쓰리 이득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 좀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세요? 왜 할인되는 카드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요. 그러면서 1+1, 2+1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주변에 보면은 포인트라든지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뭐 할인되는 카드 그때 이런 네. 것들 많이들 챙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마트 가면 카드 할인되는 품목들은 아무래도 눈이 좀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 1-20%로는 눈이 잘 안 가는데 네. 한 30%, 40% 이런 문구가 붙어 있으면 네. 괜히 안 사도 되는데 사야 될 것 같고 안 사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네네. 참 여러 가지 이 마케팅이라는 부분들도 사람 심리를 진짜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트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네. 특화된 또 카드가 있으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그런 걸 쓰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조금 할인받는다고 생각하면 네. 3,000원 주고 살 거 2,000원에 샀으니까 1,000원 남으니까 1,000원 가지고 다른 거 사볼까? 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김옥희 의견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알뜰하게 1+1, 2+1 이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김옥희처럼 좀 꼭 필요한 것만 네. 사자. 그러지 않는 것이 결국은 과소비다. 이런 얘기들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1+1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네. 딱 필요한 만큼만 음. 사는 게
더 낫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제값 주고 사면 왠지 진짜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1+1 아니면 1+1은 좋은데 저는 2+1은 좀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네,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시- 2+1은. 예, 예.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의견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통기한이 좀 긴 생필품 같은 경우는 좀 알뜰 쇼핑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꼭 필요한 것들 네. 그때그때 신선하게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괜히 먹다가 탈나요. 네, 예, 저도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는데 네. 예, 딱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네. 현명한 소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5868번님께서 저희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네네. 오늘 식구들끼리 외식하시면서 둘째 이야기 해보실 거래요. 아 진짜로요? 네. 오늘 그날인가요? 오늘이 디데이인가요? 네. 일단 첫째 아드님과도 충분한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아마 두 분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가족끼리 이제 아드님에게도 동생에 대한 얘기를 아마 네, 은지 네. 씨 건네실 건가 봐요. 네, 네. 네,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오늘 가족 네. 회의 하시겠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앞서 부산인 고향 네. 직장 동생한테 음. 뭐 이렇게 위에서 이제 퀴즈 참여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내용이 음. 아까 논산에서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인데요.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했던 부산 출신 강병희 주사가 논산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이번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꼭 합격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강병희 주사 화이팅! 네, 하셨습니다. 저희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꼭 네. 원하시는 지역 가셔서 잘 적응하시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까 강병희 주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네. 힘이 될 것 같아요. 힘 나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보니까 저희 지금 논산에서도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데 네. 포항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진짜 갈수록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 방송들 많이 아마 보니까 앱으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자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갈게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 확인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시켜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생활 속 헷갈리는 법률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변호사님은 왠지 1+1 이런 거 안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완전 좋아하는.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아, 그리고 이거- 네. 그 1+1을 보면 아니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이 2배 가격으로 네. 물건을 사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약간 그런 마음도 조금 들고 아, 네, 그래요? 좋아합니다. 2+1도요? 아유 2+1도 좋아는 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데 3개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려놓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2+1은. 예. 어찌됐든 이민주 변호사는 제과인 걸로. 네,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정리해 주실 법률 어떤 네. 걸까요? 사실 요즘 날씨가 많이 흐리고 네. 계속 비도 오고 그래서 좀 어두운 이야기는 참 피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 사건과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온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입니다. 비극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동기는 뭐 고인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직후였다라는 점에서 네. 해당 고소건으로 인한 심적인 부담이 컸던 것이 아마 그런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자체, 고소당한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번 일이 발생하고 나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네. 피고소인이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네. 예,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또 그리고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당사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이런 경우에 그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얘기 나오자마자 뭐 공소권 없음 이런 그 문구가 등장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사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밝히고 싶었던 진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에게도 어떤 법적인 책임을 좀 부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네. 가해자가 지금 사망을 해버린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네.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네. 사실 제가 실제로 유사한 사건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이게 정치인은 아니었고 네. 직장 상사에 의해서 성폭력이 있었고 네. 이게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서 미수에 그쳤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심한 이제 고통을 입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계속 마주해야 됐고 음. 그로 인한 2차 가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너무 힘드니까 진실을 밝히고 이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과 네. 또 자신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가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바로 전날 자살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도 되지 않고 또 책임도 지지 않고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국 어떻게 보면 도망간 그 가해자에 대한 원망 또 어쨌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감 또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신경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 피의자 그러니까 법원에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가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중에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역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지금 고소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이게 지금 결정이 났나요? 결정이 안 났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아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후에는 그렇게 되겠죠. 야,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네.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이 나버리면 네.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네. 수사도 못 하겠네요. 어때요? 뭐 통상적으로는요. 네. 공소권 없음의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공소 제기도 할 수가 없는데 수사를 네. 하는 자체가 네. 그런데 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러니까 이미 가해자가 고인이 돼서 재판을 통한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실을 밝힐 필요 내지 요청이 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뭐 비슷한 예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실제로 이번 박원순 시장 피소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민변 여성위원회에서도 어제 14일자로 성명서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어쨌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인의 그 명예에도 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피해자,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이런 용어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네. 어쨌든 이 사안이 뭐 오늘 내일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후 4부에 좀 더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번 사안 지켜보시면서 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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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4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코너 이변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소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이 이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사건처럼 사망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저희 코너 제목이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잖아요. 네.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네. 피해자다, 네. 피해 고소인이다, 네. 피해 호소인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네. 이것이 또다시 뭐 2차 가해다라는 주장들도 있고요. 논란이 네. 되게 많이 되는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명칭도 네. 팩트에 따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피해자 가해자라는 건 피해를 진짜 입었는지 네. 가해를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그게 네. 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어쨌든 그 여성이 고소를 했다는 것, 네. 그리고 박원순 이제 전 시장이 고소를 당했었다라는 것은 네.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는 고소인, 피고소인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나요? 무죄 추정 이제 그 부분은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가 진짜 있었다, 네. 가해가 있었다라는 것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 판단이 나면 피해자 가해자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전에는 뭐 피혐의자 네. 정도는 가능하고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정확히는 고소가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인, 피고소인 이거는 맞겠죠. 네. 자, 어찌됐든 검찰에서 이제 사안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네. 진실을 밝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어떤 그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러한 이제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어려움이 좀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의 여지도 있습니다. 네. 특히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었잖아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어떤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거나 내지는 오히려 뭐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고소인에게 침묵하게 하는 등을 했다면 네. 이 역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형사사건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하고 있지만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해도 피해자가 뭐 가해자의 죽음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좀 상실하면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런 성범죄 관련한 사안에서는 그 피해자의 신변 보호라든지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피해자의 의사도 상당히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네. 근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 지금 피고소인이 사망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데 네. 공소권이 없어서 법원으로 기소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재판이 진행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고소 사건이 일단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때 가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생전에 기소가 됐으니 네. 네,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런데 재판 중에 피고인이죠. 네. 네, 피고인 네. 기소되면 피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판사는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네. 이 형사재판이라는 게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피고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형벌을 받을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저도 실제로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들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아,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 그 피고인 사망 확인서 음.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서 네. 공소기각 결정을 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소기각 결정. 네. 이게 정확히 공소기각 뭐예요? 결정. 예. 이 형사소송법 제 328조는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 2호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 공소는 유효하게 제기가 됐는데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을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어차피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수사든 재판이든 그 대상자인 피의자, 피고인이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절차가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이런 형사 사건 말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돈을 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네.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재판 도중에 사망했다. 네. 이런 경우는 또 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좀 다릅니다.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네,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크게 다른 게 아까 제가 형사 사건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네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차피 형벌을 할 대상이 없고 그래서 네. 재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그렇잖아요. 형사 범행을 한 사람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상 권리에 관한 분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권리 관계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이게 예외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상대방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는 민사소송을 하던 중에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의 상속인들한테 그 권리관계가 상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계속되게 되고요. 네. 이걸 저희가 소송의 수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특히 또 사망한 사람에게 당시에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될 텐데 네. 이 변호사가 있었다면 또 이 사람이 바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도 있을 수 네네. 있고. 아까 앞에서 제가 상속이 되지 않는 권리도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저희가 일신 전소권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친권. 친권을 남한테 양도할 수는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양 청구권. 나를 부양해라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속될 수 없는 권리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법원이 종국 판결로 소송 종료 선언이란 걸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그냥 소송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뭐 소송을 해도 누가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이게 추후에 민사 사건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 그 피해자가 네. 피해자 고소인, 네. 고소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네. 아마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들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피해자가 그러한 청구,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지는 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생전에 채무가 많았다고 네네. 하죠. 네네네. 그래서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튼 소송 자체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잖아요. 네. 보통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요? 네, 기간이. 기간 저희 사실 상담하거나 하면 네. 변호사님 재판하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그게 궁금해하시는 가장 게 궁금하긴 해요. 변호사비랑 기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기간은 저희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봐야 압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재판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순순히 다 인정하고 이런 경우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네. 의외로 또 뭐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길게는 한 4년 정도도 재판을 해봤어요. 4년이요? 한 사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네. 제가 둘째를 임신하기 전에 네. 사건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둘째를 가지고 네. 아이를 출산하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재판을 했던. 야. 근데 그 경우에는 제가 뭐 늦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네. 서로 막 이게 상속 사건이었거든요. 네. 조회하고 뭐 정리할 게 너무 네. 많았어가지고 네. 당사자 수도 많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어요. 법리적인 다툼이 좀 길어지면 4년까지. 그렇게 되면 네. 뭐 소송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너무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질 것 그렇죠. 같아. 당사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네. 일단 변호사들도 힘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좀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 소송의 경우에는 네. 이길 거라는 확신과 네. 가지고 해서 음. 다 이겼기 때문에 네. 결과가 일단 좋았고요. 네. 네, 그에 대한 뭐 충분한 배상을 받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 주제와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앞서 1425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지금 저희 청취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아이들의 소설 속의 연인 듣고 오겠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연인들처럼 붉은 장미와 같은 정열로 보랏빛 무지개 같은 환상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소설 속에 나오는 연인들처럼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픔으로 구슬프게 내리는 빗물 같은 슬픔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은 끝나버렸네.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소설 속에 나오는 연인들처럼 붉은 장미와 같은 정열로 보랏빛 무지개 같은 환상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소설 속에 나오는 연인들처럼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픔으로 구슬프게 내리는 빗물 같은 슬픔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은 끝나버렸네.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네, 도시 아이들의 소설 속의 연인 들었습니다. 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취자가 여쭤보신 사항이 있었죠? 네, 네. 3231번님께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시죠? 뉴스에도 자주 나가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이나 대중교통 출입하자마자 쫓겨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내견을 동반했다고 내쫓는 경우 명백한 장애인 복지법 위반이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사실 제가 뭐 비슷한 사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접하긴 했는데 이게 실제 사건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게 법규가 있다면 네. 이게 위반이 될 텐데 아까 안 그래도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죠. 네, 지금 보니까 김혜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걸 일명 조이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보니까 6월 19일 날 일단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또 심사를 거쳐서 네. 통과까지 하려면 좀 시간은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발의가 됐다는 자체가 네.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로 그러니까요. 인한 이제 시각 장애인들의 불편 또 권리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발의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의 복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네. 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게 주인들은 네.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자신들의 이제 그 가게에서 어떤 이렇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텐데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을 좀 혐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특히 서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네. 이게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잖아요. 네, 훈련도 네. 잘 받고 네, 네. 말도 네. 잘 듣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허용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안내견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식당이라든지 버스, 뭐 지하철, 공공기관 출입할 때마다 네. 시각 장애인 분들이 네. 늘 설명을 하시고 또 네. 부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데 일반적인 반려동물, 예쁜 반려동물 말고 네.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안내견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이나 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사회적인 포용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거는 안경 낀 사람한테 안경 벗고 들어오세요 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지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수요일 순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퇴근길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예, 드리는데 어찌됐든 퇴근길 오늘도 조심하시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장미여관의 트위스티킹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Everybody dance 춤을 춰봐 모든 걸 잊고 세상 속에 답답했던 일 벗어버린 소리 높여봐 고함을 질러버린 Everybody dance 세상살이 걱정하지 마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채 Twist the key 가슴이 답답하면 우리처럼 춤을 춰봐 신나게 추는 거야 비가 되고 흔들어대고 바로바닥 비를 장판 운동하는 맨발이든 상말고 추는 거야 리듬 속에 몸을 실어 시원하게 바람을 맞았다면 나만큼 춤을 춰 하는 일이 없다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춤을 춰 매일 지친 하루의 두려움 나를 힘겹게 할 때면 사랑하는 연인들의 입맞춤보다 더 짜릿한 춤을 춰봐 바바바 everybody dance 춤을 춰봐 모든 걸 잊고 세상 속에 답답했던 일 벗어버린 소리 높여봐 고함을 질러버린 everybody dance 세상살이 걱정하지 마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채 Twist the key 세상이 이리저리 꼬였다고 열받지 마 사랑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노여워 마 나처럼 그 허리 머리 모두 흔들어대고 다같이 좌로 우러 리듬 속에 몸을